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직 어리게 느껴지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반면 어떤 부모님들은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제하며 자식을 배려합니다. 예를 들어 반찬을 가져다주고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등 진심 어린 말로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지원이 자식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경우 부모로서 자식에게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정신적으로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벗어나 진정한 인간으로 남는다면 자식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3가지 도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평안한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자식의 일이 잘 안 풀릴 때 위로보다는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오셨나요? 자식이 취업이 안 되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먼저 위로를 하셨나요? 아니면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꾸짖으셨나요? 부모의 자존감과 자식의 자존감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자존감이 높으면 자식의 자존감도 높고 부모의 자존감이 낮으면 자식의 자존감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부모님 중 자식의 직업에 따라 자존감이 오르내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식이 좋은 직업을 가지면 부모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만약 자식이 취업이 잘 안 된다면 부모의 자존감도 내려가면서 비난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모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쳐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인데 이는 자식이 어릴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의 지위를 부모의 자존감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부모에게서 비난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김미경 강사님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최소 5가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계속 비난을 듣게 되면 이런 재능을 알기도 전에 자신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존감을 잃게 된 자녀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은 어린 시절 엄마에게 많은 비난을 들으며 자랐던 한 딸의 사연입니다. 엄마는 제 자존감을 지켜주지 않았고 저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자존감을 겨우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 동생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며 항상 보호했습니다. 엄마가 동생에게 할 말을 제가 전달하겠다고 했고 엄마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제 말로 대신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자 동생은 30이 다 되어가는데도 인정받고 싶거나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제게 가장 먼저 전화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잘했다고 칭찬해줍니다. 이렇게 저는 제 동생, 남편, 아이의 자존감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좋은 가족,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순간 하고 싶은 말을 한 번만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웃게 될 것입니다. 자식의 일이 잘 안 풀린다면 부모도 속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속상한 사람은 자식 자신일 것입니다. 속상한 상황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 비난을 듣게 된다면 자식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앞서 말한 사연처럼 속상해서 하는 말일지라도 그 순간 참고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네주세요. 부모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식에게 싫은 소리를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곧 나이고 자식의 지위가 곧 내 지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 엄마는 엄마의 인생, 아빠는 아빠의 인생,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생각을 다른 구성원에게 강요하지 말고 각자의 인생을 존중해주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하는 대신 곁에서 위로해주며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부모가 정말 자식이 불행해지라고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보다 비난이 자녀에게 정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안 좋게 보고 실패자라고 생각해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주변에서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믿어주면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나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구나,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열매를 맺을 힘이 생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그것을 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식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기보다는 옆에서 인생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다 괜찮다, 잘 될 거다, 항상 뒤에서 응원한다 는 말을 전해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내 입에서 속상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지, 그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내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인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해보세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속상해서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자식들의 자존감만 깎게 됩니다. 왜 화가 나는지 잘 생각해보면 그 감정 뒤에 숨겨진 진짜 여러분의 감정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자식이 무언가 잘 안 풀릴 때는 먼저 위로해주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느꼈던 감정을 다시 생각해보거나 글로 써보며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식의 자존감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들이 이미 컸다고 해서 이를 건너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조금씩 건네보세요. 잘했다, 고생했다 같은 간단한 말도 충분히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고 직접 전해주세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힘이 되는 행동 두 번째는 자식에게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자식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계속해준다면 부모로서 돌려받고자 하는 기대가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도 내가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부모님들 중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며 자식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키우는 것이지 부모를 봉양하라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녀가 자기 생활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효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에게 많은 것을 투자했을 경우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도 자식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아드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방관을 당하며 자라왔습니다. 용돈도 받은 적 없고 학교 갈 버스비도 없어서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도시락을 싸다니고 새벽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애정을 받지 못하며 자라왔습니다. 대학교도 스스로 해결하라며 독립 후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이 뚫린 것처럼 늘 공허한 우울감이 함께 있었는데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했던 외로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은 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계속 바라시고 못해드리면 천하의 폐류나 취급하며 저를 괴롭히십니다. 받은 게 없는데 제가 해드려야 한다는 억울함이 큽니다.
20살부터 5년 넘게 번 2, 3천만 원을 키워줬으니 내놓으라며 가져가시던 부모님. 그때 제 꿈도 다 무너졌는데 그 코 묻은 돈 가져가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꺼내면 화부터 냅니다. 이렇게 자식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라며 돌려받으려고 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심할 경우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것을 받고도 해준 게 뭐냐고 말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부모님이 이것도 해줬지라며 받은 기억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것보다 준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부모든 자식이든 준 것보다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느낀 행복감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않은 것, 아쉬운 것만 계속 생각하고 못해 준 것만 떠올리면 원망만 쌓일 것이고 이는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것, 자식에게서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과 나아가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에 잘 못했더라도 앞으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자식 또는 부모의 좋은 인생 동반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미래의 삶이 달라지며 원망과 증오보다는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 노후를 자식이 챙겨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을 만큼만 해주세요. 노후 자금을 무리하게 자식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노후의 삶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힘이 되는 행동 세 번째는 간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 며느리가 내 아들 밥은 잘 차려주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불만이 있으면 다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부모님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누구나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는 자식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도움을 주면 참견하는 게 당연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참견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참견하지 말라는 것은 자식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식이 결혼했다면 도움을 주지 않고 잘 살겠지 생각하며 내 남은 노후를 즐기며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면 고민 없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맞벌이를 하니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은 결코 가벼운 요청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그런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인력을 고용한다면 적어도 200만 원은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적어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매달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도 자식의 부탁을 아무 대가 없이 당연하게 들어주지 말고 확실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이를 돌봐줄 테니 얼마를 주어라 혹은 이런 부분은 지켜달라와 같이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부모님들도 쉽게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으니 남은 노후를 재미있게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자식을 돌봐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해줌으로써 무언가를 기대하게 될 것 같다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들 중에는 부모님의 간섭은 싫어하면서도 도움만 받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해줘도 절대 좋은 소리는 못 듣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봐주는 것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봐주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입니다. 처음엔 서운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됩니다. 알아서 포기하고 알아서 절충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마세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시댁이든 친정이든 아이를 맡긴 사람들은 늘 불만만 얘기합니다.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먼저 표현하는 자식 부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60세가 되고 80세가 넘어서도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아이까지 봐주지만 자식들에게 반려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부모가 되었다고 한탄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는 순간 내 자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이제 며느리의 남편, 사위의 아내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각오로 결혼했으니 잘 살도록 옆에서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손님처럼 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대해야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며느리든 사위든 다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물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받으면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덜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해주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수록 더 장기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다른 부모들은 다 해주는데 나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식이 잠깐 서운할 수 있지만 충분히 이유를 잘 설명하면 이해할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자식들에게 다른 부모들도 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은 것을 해준 부모님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내 기준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 생각을 뚝심 있게 지켜나가세요. 10년, 20년 후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식이 잘 되도록 나이 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둘째는 자식에게 돌려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 마지막 셋째는 자식 일에 간섭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데 신중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탁을 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남은 노후에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다고 너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조금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면 서운해할 자식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든 자식이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잘못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진심을 표현해 보세요. 자식들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릴 것입니다. 이건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표현하지 않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노후의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표현하는 것만큼 좋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자식들과 부모님을 위해 마음을 표현하는 부모-자식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 지혜가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